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세계 주요 국가 중 한국에 대해서 입국 제약을 하는 나라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으로 103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입국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보고 한다지만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지금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을 입국 제한을 두지 않는 나라는 세계에 어느 나라일까요? 아마도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가장 아픈 곳을 때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아픈 곳, 바로 한국만이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을 막지 않는다. 이 간단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공통점, 시진핑 눈치를 보다가 기회를 실기했다는 겁니다. 일본도 우리와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시진핑의 4월 방일을 앞두고 눈치를 봤습니다. 동경올림픽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 결국 시진핑 주석의 일본 방문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일본은 중국에서 오는 이 관광객 등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조치 제한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과 일본 지금 양국은 외교의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항공편이 이제 초긴장 상태입니다. 항공사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여전히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변했는데, 그리고 중국도 이해했는데 왜 대한민국은 중국 눈치를 계속 봐야 하는 걸까요? 조선일보 사설이 그 맹점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외교부에 따르면 7일 오후 기준으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시 일정 부분 제한하거나 조치하는 국가는 모두 103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자, 어제 오스트리아가 추가됨으로써 103개국 됐습니다. 지금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절반을 넘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대한민국 중국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인데 대한민국이 덩달아서 중국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외교부 장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와중에 유럽 출장 가서 독일 갔다가 영국 갔다가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거친 한국발 여행객은 입국 시 일정 부분 제한하거나 아예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 외교는 실종됐다고 봐도 되겠죠. 자, 한국 전역에서 입국하는 걸 금지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지역의 경우만 입국 제한을 하는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절반 이상이 이제 한국을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은 시진핑의 방일 연기가 확정되자마자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국도 포함시켰습니다.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자인한 겁니다. 동경올림픽 때문입니다. 자, 한국을 포함시킨 것, 방역 차원 외에 반한 정세에 기대해서 아베 정권이 인기를 많이 하려는 계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국 금지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동안 일본은 동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이 악영향을 미칠까봐 굉장히 소극적 방역을 하고 지금
공식 감염자 수를 1000명 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10,000명을 넘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 연기론이 나오고 아베의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등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부정적 평가가 더 많습니다. 총선을 의식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마스크를 벗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전에는 꼭 마스크를 꼈는데 이제 청와대 경호 수칙을 바꿔서 경우에 따라서는 마스크를 쓰지 마라, 그리고 면 마스크를 써라, 이런 지침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다 정치쇼 아닐까 싶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워낙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야 마스크 쓸 필요 없어, 대통령도 안 써,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스크 때문에 이번 총선은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는 겁니다. 요거는 분명합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말합니다. 자, 한일 집권 세력 모두 국민 안전보다는 정치를 앞세워 중국의 문을 열어뒀다가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뒤늦게 서로 입국 금지 운운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중국인데 지금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시진핑의 방한 때문에 이렇게 중국 여행객 입국을 풀었다가 뒤늦게 자국의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일본은 시진핑 방일이 연기되자 곧바로 입국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조선일보 사설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제 세계 주요국 가운데서 중국 경유 외국인을 막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 이제 7,000명이 넘었습니다. 소용도 없다. 지금 막아봤자. 이런 말까지 나온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이 결론, 놀랄만한 충격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한국만 중국 경유 외국인을 막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결론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지금 우리 정부는 전 세계의 절반의 나라가 한국인은 입국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 대사 불러가지고 일본의 저희가 의심된다, 비과학적, 비우호적 조치다,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뭘까요 이게? 총선을 앞두고 다시 반일 감정을 한번 불러일으켜 보겠다, 이런 속셈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청와대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일본인의 한국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기존 비자 효력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일 양국은 한일 경제 갈등보다 더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 간 항공편은 이제 운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는 데는 정치적 고려가 무엇보다도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감염자가 많은 나라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하는 것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 차원으로서는 불가피한 수단입니다. 외교도 외교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지금 한일 양국은 감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지도자 모두 지지율 걱정을 해서 이렇게 서로를 이용해먹는 그런 걸까요? 자, 조선일보 사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반일 죽창가를 다시 한번 부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건가? 선거를 앞두고 반일 죽창가를 다시 한번 부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건가? 조국이 다시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먹힐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당수는 중국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 정권은 친중 정권인가? 중국 앞에만 서면 고개를 숙이는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일본은 좀 다릅니다. 자, 중국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선전기관은 일본의 중국인 입국 제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과 중국
정부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국과 어떤 외교를 하고 있습니까? 중국 대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1차적으로 타격을 입는 나라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지금 북한만 해도 국경을 지금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중국발 외국인들을 지금 규제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국민들이 뭐 어떻게 폭동을 일으키나 그런 상황은 저는 기대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세계 100곳이 넘는 나라로부터 입국 제한을 당하고 있는데 한 번도 중국에 대해서는 맞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 800여 명이 중국에서 격리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런데 우리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분노의 격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 선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총출동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고 한일 간의 교류가 끊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경제가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실핏줄이 지금 끊기고 있습니다. 요즘 식당 가보셨습니까? 극장 가보셨습니까? 백화점 가보셨습니까? 요즘 집에서 집밥이 인기입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요즘은 도시락 시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의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자,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조용히 침몰해 가는 중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1%대로 지금 보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작년 2%, 그것보다도 더 못한 결과. 자, 건국 이래 5번째, 6번째 정도로 이제는 2%에 못 미치는 실질 경제 성장률을 올해 기록할지도 모릅니다. 더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IMF보다 저는 더 경제가 위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 무역을 하는 분들은 지금 거의 70% 정도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직원들이 일할 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대해서는 비굴하게까지 보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마지막 부분. 이제 세계 주요국 중 중국 경유 외국인을 막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나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